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상반기 상황 또 5월 수출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우리 주력 산업이긴 한데요. 1.5% 수출 증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또 우리나라 경제는 그래도 좀 잘 버틴다, 잘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금리 불확실성, 또 강달러 여러 가지 또 변수들도 있고요. 금리 변화, 강달러 변화에 따라서 이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착화. 네,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달러 베이스로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이 달러로 움직이는 요소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유로화와 엔화입니다. 네. 유로화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강달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 중에 7개 국가가 유럽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가 약세되다 보니까 강달러가 상대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엔화 약세에 또 영향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참 환율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복잡한 복잡해요. 이런 부분인데, 일단 대략 한 1,400원을 안 넘었다는 건 굉장히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1,300원대 후반대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 있죠. 자,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이게 참 우리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약간은 좀 답답합니다. 반도체가 늘었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가 늘어난 것은 이제 HBM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그 후공정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죠. 네네. 자, 여러분들 그 CPU와 HBM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 그러니까 D램이죠. D램과 HBM을 구분하고 CPU와 GPU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 기존에는 이제 CPU가 인텔의 CPU 같은 경우는 직렬로 정확히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D램이 필요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GPU는 병렬로 계산을 하는 거라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속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위로 많이 쌓이는 HBM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가 왜 필요하냐면 CPU와 GPU의 특징은 계산만 하는 겁니다. 막 1 더하기 1 더하기 1만 하는 거예요. 얘는 막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 갖고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을 하다 보면 까먹어. 내가 1 더하기 1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CPU하고 GPU가 옆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저기 D램과 HBM이 1 더하기 1 해라, 1 더하기 1 해라 해서 전원을 딱 끄면 둘 다 날아가요. 그게 저장되는 게 어디? SSD로 저장되는 거.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D램 재고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D램 재고가 많고, 엊그제 이제 DB하이텍이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DB하이텍의 재고가 지금 700이 넘는다라는 기사도 주말에 나왔고, 레거시 반도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D램.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운전자본이라는 것은 재고와 매출 채권인데 이게 지금 80조 가량 있는 안 줄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늘어났다는 건 이제 HBM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D램 재고가 줄어야 된다. D램 가격이 좀 올랐고 수출이 좀 늘었다 하더라도 이게 만들어지는 속도에서 재고로 쌓이고 이게 판매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팔리는 속도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고 있는 건 좀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아직 못 넘어섰어요. 지금 삼성전자 전체 돌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고,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많이 늘었냐면 하이브리드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화석연료 다 하거든요. 그렇죠. 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일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그 하이브리드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강하죠. 네, 네. 처음에 전기차로 갈 때 일본은 아니 우리 하이브리드 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는데 네. 결국 그게 이제 지금 캐즘을 만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오해는 캐즘은 반드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들인데, 캐즘을 시간이 지나면 극복된다라고 당연히 볼 수도 있겠죠.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캐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캐즘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점유율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요 전기차 자동차는 복잡하니까 그건 넘다 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과거 1위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이었어요. 자동차가 3위였는데 석유화학이 지금 전혀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오해가 중국이 이제 석유화학이나 철강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보겠다? 아니, 잘 나가는 거 그쪽이 우리 잘 되라고 구조조정하나요? 아니죠. 너무 난립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앨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었던 최근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무조건 산업을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생산되는 양을 따지면 전 세계 공장을 다 멈춰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양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과잉 생산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국과 연관성, 과거처럼 그런 부분들의 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좀 어렵기도 하네요. 반도체가 뭐 수출이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있지만 AI 관련된 HBM은 잘 나가는데 또 레거시 D램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경제를 본다면 또 D램도 잘 나가고 HBM도 잘 나가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